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검찰 측의 터무니없는 2년형 구형에 따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당의 입장을 많은 분들께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된 내용들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공식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질의응답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은 이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다면 과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검찰이 생각하는 대로 혐의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되돌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 검찰임을 자명하게 밝힌 그런 구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일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필 규정, 모든 사실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선법 사건에서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 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입니다.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위 공표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 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 8일 방향을 선회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때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은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받은 사실이 없었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면서 기소하고 모른다는 행위에 속한다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변형 왜곡시키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억지 기소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과 의식, 기억에 해당하며 이것은 공선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관한 공표라고도 할 수 없기에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공선법 위반이라고 기소한 건지 특정해달라고 2년여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계속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검찰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공소 내용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건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6월 11일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바꾼 공소장 또한 검찰에게 필요한 말만 추려 맥락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으며 여전히 법리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단어까지 들먹이며 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말은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한 것이라며 공선법 위반이라고 우겼습니다. 검찰이 부디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기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쓴 것처럼 검찰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교유행위라는 국어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는 이상한 말을 씁니다. 교유와 행위를 합해서 뭔가 범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이며 동시에 기본적인 우리말 구사 능력조차 부족한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무리한 기소를 하다 보니 검찰의 전제 사실과 설명이 장황한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일부 증거물은 수사 기록에 편철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검찰은 공문 표지가리를 통한 진술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제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제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집기 하기까지 했습니다.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정해둔 짜집기 수사에 표지가리, 짜집기 공문까지 동원했습니다. 공판에서 지적했음에도 끝까지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블로그 사진을 조작하고 그걸 증거로 제시하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소위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압박받았다는 거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 측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로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형태이고 방어권 침해입니다. 지난 6월 14일 공판에서 권모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이 대표 측과의 주신문에서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 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모 언론사 기자도 당시 분위기와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에 이르기까지 요구가 있었고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매각 지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 국가정책사업에 관한 정부의 공문 등 법률 요구로 조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판단, 그리고 해석에 관한 영역입니다.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의 말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런 판단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입니다. 법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검찰 독재 대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 일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대책위원회. 네, 나머지 저희 이제 질의응답은 밖에서 받도록 하고요. 저희가 기자회견 중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공표 대상 이거는 저희가 오독을 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